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제10대 부산시의회 여야가 시작부터 대치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구성에 대한 물밑 작업이 진행돼 왔는데 결국 무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의 독점은 안 된다며 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의 후보를 내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초 논의하지도 않은 의장 후보를 내는 것을 규탄했습니다. 박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의회 원구성에 대한 여야 협상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의장을 비롯해 상임위원장 2석은 경선으로 뽑게 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협치와 소통에 입각한 원구성을 국민의힘에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국민의힘의 상임위원장 독식 움직임을 비판한 것입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전석을 특정 정당이 차지하는 것은 단순한 다수결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정치적으로는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외면하는 일이며 협치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2개의 상임위원장직에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또 시의회 운영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의장직에도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곧장 기자 간담회를 열어 반박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원구성 협의가 중단된 것이라며 경선은 국민의힘이 원했던 결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 의장 후보를 내겠다고 하는 기사를 보고 알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의장 후보에 대한 경선은 공개석상에서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의장 후보를 내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한다. 10대 시의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여야의 대치 전국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3일까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후보 등록을 받고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전반기 의장 등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2일 오전 5시 반쯤 부산 서구의 한 주택 재개발구역에서 2층짜리 단독주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행히 인접건물 주민들이 미리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서구청은 추가 붕괴를 우려해 인근 주민들을 추가로 대피시키고 현장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사고 지역은 지난해부터 지하수 유출 현상이 지속된 곳입니다. 부산에는 전날 최대 60mm의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주민 대피 현장을 찾아 안전대책을 점검한 뒤 관계기관과 함께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전동차에 방화 예고 쪽지를 붙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범행 동기는 열차 지연에 대한 불만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 내부에 3호선 물만골역에 정차하면 신호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는 메모를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물만골역에서 전동차가 지연 출발해 불만을 품고 쪽지를 썼다고 진술했으며 실제 방화를 준비한 도구 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일 민선국이 출범 후 첫 현장 일정으로 찬원 국가산업단지 내 LG전자 스마트파크를 방문했습니다. 박 지사는 AI 기반 품질 검사와 무인 운반 로봇 등을 활용해 생산성을 극대화한 제조 인공지능 전환 AX 성과를 점검했습니다. 경남도는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인 피지컬 AI를 지역 주력 산업에 도입할 방침입니다. 또 대한민국 피지컬 AI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 제조 혁신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지방선거 운동 기간에 종목 단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구청장 후보를 소개해 지지를 유도한 서부산권의 A 체육회장 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부산권의 체육회장 A씨와 당시 구청장 후보자 B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에만 4차례에 걸쳐 종목 단체 임원들과 식사 자리를 만든 뒤 후보자 B씨를 불러 자신을 소개할 기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관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식당 CCTV 등을 확보했으며 A씨가 회장직 재선이나 사업체 이권을 목적으로 B씨를 도왔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갔던 정체전선이 3일부터 북상해 제주도와 남해안을 거쳐 북상한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3일과 4일 부산과 울산, 경남의 강수량은 5에서 40mm, 경남 서부 남해안은 20에서 60mm로 예상됩니다. 또 5일부터 7일까지는 북서쪽에서 접근하는 기압골이 정체전선과 함께 저기압을 발달시켜 비구름대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기상청은 이 기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고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며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화오션이 2일 7조 8천억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의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맡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3월 입찰 공고 이후 현장 실사와 제안서 평가를 거쳐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DDX 사업은 국내 기술로 7,000톤급 국산 이지스 구축함 6척을 확보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한화오션은 그동안 축적한 통합전기 추진체계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등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KDDX의 적기 전력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K오션플랜트가 2일 대만 팽미야오 1 해상풍력단지에 공급하는 하부 구조물 첫 물량을 인도했습니다. 이번에 인도된 하부 구조물은 최대 높이 97m, 무게 2,700톤 규모로 대만 해상풍력 시장에 설치되는 구조물 중 가장 크며 최신 15메가와트급 초대형 터빈을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지난해 계약을 체결한 SK오션플랜트는 남은 물량도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SK오션플랜트는 이번 납품을 계기로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에서 수주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팽미야오 1 프로젝트는 대만 서부 타이중시 해상에 조성되는 500메가와트 규모의 대형 해상풍력 단지입니다. 2일 오전 11시 30분쯤 경남 거제시 고현동 한 미용실에서 흉기난동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30대 여성이 크게 다치고 4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8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 총파업 투쟁결의대회가 2일 LX 국토정보공사 경남본부 앞에서 노조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들은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 생존권 쟁취를 주장하며 적정 임금 보장과 일방적인 계약 해지 중단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현장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총파업을 포함한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6월 부산 지역 소비자 물가가 26개월 만에 3%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동남지방 데이터청의 부산 소비자 물가 동향 자료를 보면 부산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9.73으로 지난해보다 3% 올랐습니다. 전년 대비 3%대 상승은 2024년 4월 이후 2년 2개월 만입니다.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 물가 지수는 3.2% 상승했는데 휘발유와 경유가 각각 23%와 34%, 보험 서비스료가 13% 상승하며 오름세를 주도했습니다. 신선식품 지수는 지난해보다 0.6% 하락했습니다. 병원 한 번 가려면 버스를 갈아타고 1시간 넘게 이동해야 하는 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에게 반가운 진료실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경남도가 운영하는 움직이는 병원 닥터버스인데요. 대학병원 교수들까지 탑승해 의료 취약 지역의 든든한 주치의가 되어주고 있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경남도가 운영하는 이동 검진 차량 닥터버스가 함안군 대산면을 찾았습니다. 접수가 시작되자 대기실은 금세 검진을 기다리는 주민들로 가득 찹니다. 이곳 대산면에는 요양병원을 제외하면 전문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의료 취약 지역입니다. 좀 큰 데 가려고 예약을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그렇습니다. 좀 불편함이 많지. 문진을 시작으로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고 안과와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진료까지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평소 만나기 어려운 대학병원 교수들이 직접 진료에 나섰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병원 교수 3명과 마산의료원 간호사 등 의료진 12명이 주민들의 건강을 살펴 만족도도 높습니다. 경상대병원에 갔는데 복잡하고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여기 찾아오는 요게는 편하고 주민등록 신분증만 제시하면 되니까 편리하고 좋습니다. 이동식 버스지만 의료 수준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부에는 안압검사기와 초음파 영상진단 장치 등 14종의 의료 장비가 갖춰져 있어 농가 청력은 물론 전립선 검사까지 현장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이처럼 닥터버스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경남 읍면 지역을 찾아다니며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대학병원까지 오기가 힘든 분들이시죠. 그런 분들이 우리가 실명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들, 그리고 청각을 이상이 있는 질환들, 그리고 배뇨장애 등이 있는 환자들을 저희가 진료를 하고 그리고 조기 발견을 통해서 실명으로 가는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남도민의 주치의를 목표로 출발한 닥터버스는 올해 말까지 도내 의료 취약지역 28곳을 순회하며 주민들의 건강을 살필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5극 3특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케이블 TV는 정작 생존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 국회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선거철마다 케이블 TV는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구석구석을 비추었습니다. 지역민 삶과 직결된 풀뿌리 의제를 발굴하며 지역 공론장 역할을 해왔지만 케이블 TV가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 지역 미디어로서의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케이블 TV의 미래를 논하기 위해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도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유료 방송 가입자는 줄고 있고 광고 시장은 위축되고 있으며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플랫폼에 따라서 규제의 무게가 다르고 방송 발전 기금 부담은 여전히 불균형한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학계는 케이블 TV의 지역성에 주목했습니다. 지역 밀착도와 공공성이 수치로 확인된 만큼 지역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진단입니다. 케이블 SO가 단순히 유료 방송 부가 서비스가 아니라 지역 지상파, 지역 민방에 준하는 지역 정보 제공 역량을 갖추고 있고 또 지역 밀착과 관련해서 최상의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실질적 지역 미디어다. 낡은 규제는 케이블 TV의 자구 노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목됐습니다. 사회적 비용의 분담 체계도 필요하고 규제 패러다임도 독립서비스 독립규제 원칙에서 위험기관 사회적 규제로의 전환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개별 사업자 지원으로부터 이 포괄적인 서비스 진흥으로 나가야 된다. 생존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 제언도 잇따랐습니다. 지역 채널의 정책 또한 송출이 아니라 유통 중심으로 재편을 해야 된다. 구조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도록 기금을 구성하고 그 부분을 지원해야 된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현 의원은 입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상황이 매우 엄중해서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그동안 밀려있는 숙제를 해결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입법 제도적 지원을 잘 모색해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연구반 운영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에 김현 의원은
연구반 구성으로 시간을 끌기보다 위원회 내부 기능을 통해 신속한 해법을 검토하라고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1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서 119 인명구조견 충성이의 은퇴식이 열렸습니다. 현재 11살인 충성이는 산악과 재난공인 1급 자격을 갖춘 베테랑 구조견으로 지난해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현장 등 7년 1개월간 281건의 재난 현장에 출동해 16명의 생명을 구조했습니다. 또 전국 119 구조견 경진대회에서 2차례 1위를 차지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구조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충성이는 이날 은퇴식과 함께 충북 청주시의 한 시민에게 입양됐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학교 현장의 행정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교직원들이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연수 확인 절차가 시스템을 통해 완전히 자동화돼 이수증 취합과 보고 등의 번거로운 과정이 사라집니다. 또한 교육청의 지침과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학습한 전용 인공지능 챗봇 챗 BSS가 도입돼 학교 행정 업무의 실시간 검색과 답변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자주 쓰는 공문서 샘플 서식 400여 종을 업무 시스템에 직접 탑재해 문서 작성 부담도 대폭 줄일 계획입니다. 부산의 미분양 주택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5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을 보면 부산의 미분양 주택은 8,292채로 전달보다 362채, 4.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준공후 미분양은 2,945채로 4월보다 22채가 늘었습니다. 5월에 부산의 주택 매매 거래는 3,500여 건으로 전달보다 10%가량 줄었고 전월세 거래도 14% 가까이 감소한 1,9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운대구 홍보대사인 가수 하하 씨와 배우 한상진 씨가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아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에 동참했습니다. 두 사람은 김성수 해운대구청장과 함께 기부제 참여를 독려하고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송출될 피서객 안전 캠페인 영상과 안내방송 제작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들이 참여한 안전 캠페인 영상은 해운대 해수욕장 입구에 설치된 초대형 공면 디지털 광고판인 그랜드조선 미디어를 통해 상영될 예정입니다. 부산대학교가 국내 대학 최초로 전체 교원과 학생에게 구글의 최신 교육용 인공지능 서비스인 구글 AI 프로를 전면 제공합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시스템은 일회성 문답 방식의 기존 챗봇과 달리 대학 구성원이 상시 사용하는 구글 이메일과 드라이브 등 기존 작업 환경에 AI 엔진이 직접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학생과 연구자들은 개인 드라이브에 저장된 논문과 데이터를 AI가 직접 분석해 학습과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유료 구독 서비스 이용에 따른 학생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구글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맞춤형 AI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립창원대학교가 30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실시한 글로컬 대학 성과평가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창원대는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과의 성공적인 통합을 통해 4개 캠퍼스 기반의 통합 국립대 체제를 구축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한국전기연구원과 한국재료연구원 등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확대하고 LG전자 HVAC 연구센터를 유치하는 등 대학과 출연연, 기업 간의 협력 기반을 강화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국립창원대학교는 앞으로도 지역 정주영 인재 양성과 산학연 협력을 더욱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